장례식장에 하얀 국화향이 가득한 빈소 앞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오태곤 출판그룹 창업자의 영정사진 속 그는 엄격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유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장남 오승혁과 그의 아내 최미라는 의자 앞쪽에, 차남 오승민과 그의 아내 이정아는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경수는 중앙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고인 오태곤은 본인 명의의 모든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들었다. 며느리 이정아에게 단독 상속한다. 순간 빈소가 얼어붙었다. 승혁의 얼굴이 굳었고 미라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정아를 쳐다봤다. 경수는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조문객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장난도 아니고 차남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유언장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병상의 태곤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결정은 확고합니다. 정아는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시선이 정아에게 쏠렸다. 3년간 늘 고개 숙이고 조용히 참아내오던 그 며느리. 정아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을 내려다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야. 승혁이 차갑게 말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어. 정아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영정 속 시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아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봄이었다. 차남 승민과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본가 응접실에서 가족만 모인 약식 예식이었다. 경수는 번역가라면서 영어로 인사는 할 줄 아시겠죠? 하며 냉소를 던졌고 미라는 우리 집 안격에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정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답했다. 그날부터 정아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다. 가족회의가 열려도 정아는 부르지 않았다. 어차피 회사 일 모르잖아요. 미란의 말이었다. 명절 준비도 정아 몫은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 뿐이었다. 큰 며느리가 주방을 책임지니까 넌 뒤처리나 해. 경순의 지시였다. 출판그룹 이사회의 배우자 동반 모임이 있을 때도 정아만 빠졌다. 정아 씨는 집에서 쉬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아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검은색 양장 노트를 펼쳤다. 2022년 9월 15일 추석 이사회 만찬 배우자 동반 나만 제외 미란 씨 말 격식 있는 자리라서 참석자 명단 승혁, 미란, 경순, 주요 이사 8명 2023년 3월 22일 서고 정리 지시받음 경순 여사 말 쓸모없는 일이나 해 작업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점심 제공 없음 2023년 7월 8일 가족회의 고서 기증사업 확대 논의 나는 초대받지 못함 승민통에 전해 드듬 미란 씨 가족 일에 끼지 마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참석자 정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남겼다. 3년간 쌓인 노트는 5건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승민이 물었다. 형수가 또 뭐라고 했어? 괜찮아? 정아는 차를 따르며 잔잔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전 원래 조용한 게 편해요. 승민은 미안해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정아의 눈빛은 고요했다. 참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결혼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태곤은 서재에서 이력서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승민이 소개한 여자 이정아. 서류상으론 프리랜서 번역가였다. 경력 10년 영어 1어 중국어 능통, 고문원 번역 전문.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다. 하지만 태곤은 50년간 출판업계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직감이 말했다. 뭔가 어긋나 있다고. 그는 사설 탐정이 아닌 오래 신뢰해온 문화재 감정 네트워크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넣었다. 일주일 후 그의 책상 위에 비공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이정아, 36세,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수석 졸업,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5년 근무, 전공 조선시대 서적 및 목판 위조 감별, 2015년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 실제 업무 문화재 위조 감정 전문 컨설턴트 및 내부 고발 지원, 주요 실적 2017년 이응이응화랑 위작 유통 적발, 2019년 미음미음재단 허위 기증 사건 제보, 2021년 국제문화재 밀반출 조직 수사 협조. 태곤은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곧바로 정아를 만나자고 했다. 승민 몰래, 가족 몰래. 카페 구석자리. 정아는 태곤 앞에 담담히 앉아 있었다. 알고 계시는군요. 정아가 먼저 말했다. 당신이 번역가가 아니란 걸 말인가? 네. 내 아들을 속인 건가? 정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또렷하게 답했다. 승민 씨는 제 직업을 압니다. 번역 일도 실제로 합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 과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뜻인가? 출판그룹의 고서 기증사업. 작년 한 해에만 32건의 고서를 공공기관에 기증하셨죠. 그중 적어도 7점은 의심스럽습니다. 태곤의 표정이 굳었다. 정아는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통 경로, 감정서 발급 이력, 가격 책정 내역. 제가 공개 자료만으로 정리한 겁니다. 회장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을 겁니다. 누군가 회사를 이용해 위조 문화재를 세탁하고 있다는 걸. 태곤은 USB를 집어들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군지 아는가?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태곤을 바라봤다. 회장님은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감정사로서. 태곤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연루되어 있다면 난 직접 멈춰야 하네. 그럼 저를 믿으십시오. 증거를 찾겠습니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승민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군.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태곤은 정아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본가 서재였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한 시간이었다. 함께 태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자네가 조사한 자료 내 측에서도 교차 검증했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정아 앞에 펼쳐진 건 지난 5년간의 고서, 기증 내역과 입수 경로였다. 2019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기증 건수가 갑자기 2배로 늘었지. 겉으로는 선행이었네. 언론도 좋게 봤고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어. 태곤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를 짚었다. 하지만 입수 경로가 불분명한 고서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 감정선은 있었지.
문제는 그 감정서를 발급한 기관들이 죄다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곳들이란 거야. 정하는 파일을 넘기며 조용히 물었다.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승혁이야. 정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태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사업 확장이라고 생각했네. 승혁이가 고서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고 나도 믿었지. 그런데 작년 말 우연히 기증한 책 중 하나가 위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 은밀하게, 공공기관도 모르게. 묻으셨습니까? 묻었지. 승혁이는 발뺌했어. 납품업체가 속인 것 같다. 당장 재감정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 책은 이미 국립도서관에 기증된 뒤였고 재감정은 흐지부지 됐네. 태고는 파일 맨 뒤에서 통장 사본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 승혁이 개인명의 비자금 계좌야. 매달고서 기증 직후에 해외에서 거액이 입금돼.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추적이 불가능한 경로지. 정하는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금액은 건당 최소 3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넘었다. 구조가 보입니다. 정아가 말했다. 위조고서를 싼값에 확보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기증하면 언론 플레이가 되고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는 부풀려지고 그 차액이 뒷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확해. 태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화재 세탁이야. 더러운 돈을 깨끗한 기부 행위로 포장하는 거지. 최미란 이사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확실하진 않네. 하지만 미란이는 재무이사야. 승혁이 혼자 이런 걸 숨길 순 없어. 정하는 파일을 덮으며 물었다. 그래서 저를 가족으로 들이신 겁니까? 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회사가 무너져. 언론에 터지면 우리 가문 전체가 매장당하지. 하지만 그냥 놔두면 범죄는 계속돼. 나는 창업자야, 정아. 내 이름으로 세운 회사가 범죄의 통로가 되는 건 견딜 수 없네. 그래서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자네만이 할 수 있어. 며느리로 들어오면 의심받지 않아. 서고 출입도 자연스럽고 회의록 접근도 가능하지. 자네는 전문가야. 위조를 가려낼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정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증거 확보 후 처리 방식은 회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자료만 드립니다. 가족을 어떻게 할지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태고는 정아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그리고 미안하네. 자네를 이런 자리에 앉히게 돼서. 괜찮습니다. 정아는 담담히 말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정아는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다. 임무 시작일 2022년 4월 12일. 목표 위조 문화재 유통 경로 및 금전 흐름 증거 확보. 기간 미정. 신분 차남 며느리 이정아. 정아의 일상은 단순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경순의 차를 준비하고 오전엔 서고 정리, 오후엔 번역 일을 했다. 저녁엔 설거지를 하고 밤엔 노트를 펼쳤다. 정아 씨, 오늘도 서고 좀 정리해 줄래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먼지 쌓인 책들 좀 닦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였다. 참 힘들면 아무 때나 그만둬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책들인데 뭐. 미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서구는 본가 지하에 있었다. 3대째 내려온 출판 그룹의 역사가 쌓인 곳이었다. 수천 권의 고서와 자료, 오래된 장부들이 가득했다.
가족 중 누구도 관심 없는 공간. 정아에겐 완벽한 작업실이었다. 정아는 장갑을 끼고 책들을 하나씩 꺼냈다. 겉으론 먼지를 털고 책장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걸 보고 있었다. 조선왕 조실록 영인본 마이너스 1987년 발행. 정상. 동국통감 목판본 마이너스 입수일 2020년 3월. 감정서 미음미음문화재연구소. 의심. 정아는 의심스러운 책의 판심과 지지를 세밀히 촬영했다. 목판 인쇄의 먹 번짐, 종이의 섬유 방향, 표지의 장황 방식. 모든 디테일이 증거였다. 서고 구석, 잠긴 캐비닛이 있었다. 정아는 며칠에 걸쳐 태곤에게 받은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장부가 있었다. 고서 입고 대장. 2019-2023. 정아는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을 찍었다. 입고일, 납품업체명, 금액, 기증처, 그리고 메모란에 적힌 약어들. HK-8M, SG-12M, CH-5M, 홍콩 800만, 싱가포르 1200만, 스위스 500만. 태곤이 보여준 비자금 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정아 씨, 거기서 뭐해요? 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손엔 걸레가 들려 있었다. 캐비닛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요. 미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캐비닛을 훑어봤다. 하지만 장부는 이미 제자리에 있었고 정아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쓸데없는 건 건드리지 말아요. 오래된 자료들이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미라는 돌아섰다.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일이나 시키면 딱이네. 진짜. 정아는 미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다. 2023년 6월 14일. 고서 입고 대장 확보. 총 47건 중 19건 의심. 해외 송금 내역과 대조 필요. 미란 씨 방문 시간 오후 2시 17분. 발언 쓸모없는 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란이 말했다. 정아 씨는 정말 조용하네요. 맨날 서고에만 틀어박혀 있고. 친구도 없어요? 경순이 거들었다. 번역 일한다면서 돈은 얼마나 버는 거니? 집에 보태긴 하니? 정아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답했다. 많이 벌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미란이 웃었다. 어차피 승민이 벌잖아요. 정아 씨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죠. 승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수님, 그건 좀. 왜? 사실이잖아. 아, 미안. 기분 나빴어요? 미라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노트엔 이렇게 적혔다. 2023년 8월 3일. 저녁 식사. 미란 씨 발언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 경순 여사 발언 돈은 얼마나 버느냐. 증거 확보 진행률 67%. 목표일까지 3개월. 6개월이 흘렀다. 정아의 USB엔 283장의 사진, 47개의 녹취 파일, 19건의 위조 감정 보고서가 담겼다. 서고 한쪽엔 여전히 먼지가 수북했지만 정아가 만진 책들만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느 날 미란이 서고 문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정아 씨,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봐주는데 무능한 사람한테나 시키는 일이잖아요. 정아는 고개를 들어 미란을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일이 좋아서요. 미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다.
정아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책 사이에 끼워진 거래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거래일은 8월 22일. 그건 미란이 방금 말한 무능한 사람 뒤에 숨겨진 진짜 거래가 이뤄진 날짜였다. 2024년 1월 태곤이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승혁과 미라는 낮 시간, 경수는 저녁, 승민과 정아는 밤을 맡았다. 어느 날 밤 승민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태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정아를 불렀다. 정아. 정아는 재빨리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태곤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 모았나? 네, 충분합니다. 좋아. 태곤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다. 서재, 책장 뒤, 금고. 금고요? 비밀번호. 태곤은 정아의 귀에 대고 6자리 숫자를 속삭였다. 거기 원본이 있네. 내가 직접 모은 것. 회장님, 자네가 끝내주게. 태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네. 자네한테 이런 짐을. 아닙니다. 정아는 태곤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태곤은 희미하게 웃었다. 승민이는 착한 애야. 잘 부탁하네. 네, 약속드립니다. 태곤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아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흘 후 태곤은 세상을 떠났다. 마이너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날 밤 정아는 본가 서재에 홀로 들어갔다. 승민은 장례 준비로 밖에 나가 있었고 경순과 승혁 가족은 각자 방에 있었다. 정아는 서재 안쪽 책장 앞에 섰다. 조선왕 조실록 전집이 꽂혀 있는 책장. 그녀는 태종실록 3권을 빼냈다. 책장이 희미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다.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정아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6자리를 눌렀다. 2-8-0-4-1-6. 승민의 생일이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오래된 녹음기, 그리고 USB 3개가 들어 있었다. 정아는 서류를 펼쳤다. 첫 장은 감정서였다. 2019년 기준고서 19점에 대한 재감정 결과서. 감정인 국립중앙박물관 김학예사. 결론 전량 위조품. 다음 장은 통장 사본이었다. 승혁의 비자금 계좌. 태곤이 확보한 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었다. 은행 직인이 선명했다. 그 아래엔 녹취록이 있었다. 2020년 11월 3일. 대화자 오승혁, 미상추정, 홍콩 딜러. 내용 이번 건은 12억으로 정리하자. 감정서는 내가 처리한다. 기증은 다음 달 초로. 정아는 천천히 녹음기를 재생했다. 승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모르시죠? 모르셔야 합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다들 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웃음소리. 오 이사님 역시 비즈니스맨이시네요. 정아는 녹음을 멈췄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 목록이 떴다. 거래 명세서 47건, 위조 제작 의뢰서 8건, 해외 송금 내역 전체, 공범 명단. 공범 명단 파일을 열자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최미란. 역할 재무 담당. 송금 및 회계 조작. 정아는 파일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의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태곤의 USB는 다시 금고에 넣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금고를 잠그고 책장을 제자리에 밀어넣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아는 재빨리 불을 끄고 책장 앞에서 물러났다. 문이 열렸다. 미란이었다. 정아 씨, 여기서 뭐해요? 정아는 천천히 돌아섰다. 손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추모집에 넣을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앨범이 있다고 승민 씨가. 미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재를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었다. 책장은 제자리에 있었고 금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요. 여긴 회장님 공간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아는 노트에 적었다. 2024년 1월 29일 최종 증거 확보 완료. 태곤 회장 금고 내자료 감정서 원본, 녹취 파일, 거래 내역, 공범 명단, 정화 확보 자료와 교차 검증 가능. 증거 신뢰도 99%.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정아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사흘 후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낭독됐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빈소는 혼란에 빠졌다. 승혁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고 경수는 이건 말도 안 돼를 반복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라는 정아를 노려보며 대체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정아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아. 승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정아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그때 변호사가 태블릿을 다시 켰다. 유언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태곤이 병상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녹화 날짜는 2024년 1월 15일. 그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내 가족들에게. 태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히 승혁, 미란, 그리고 경순에게. 승혁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안다. 지난 5년간 내 회사가 무엇에 쓰였는지, 고서 기증사업이란 이름 아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승혁, 너는 위조 문화재를 유통했고, 미란, 너는 그 돈을 세탁했다. 빈소가 얼어붙었다. 조문객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감정서, 녹취록,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모두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가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아에게 재산을 남겼다. 정아는 문화재 감정 전문가다. 나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증거를 모아달라고. 그리고 이 범죄를 끝낼 방법을 찾아달라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다. 태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아, 자네에게 재산을 남긴 건 보상이 아니네. 자네가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이야. 회사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게. 승혁, 미란. 너희가 자수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계속 발뺌하고 정아를 괴롭힌다면. 태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정아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도울 수 없다. 영상이 끝났다. 빈손은 정적에 휩싸였다. 승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정아를 쏘아봤다. 경수는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정아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빈소벽에 파일 목록이 떴다. 위조 감정서 19건, 거래 명세서 47건, 녹취 파일 12건, 해외 송금 내역 전체, 공범 명단. 정아는 하나씩 파일을 열었다. 승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미란의 서명이 있는 송금 지시서, 홍콩 딜러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이건 승혁이 중얼거렸다. 이건 어떻게 3년간 모았습니다. 정아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고에서 회의실에서 당신들이 저를 무시하고 배제한 그 모든 시간 동안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처음부터 우릴 감시한 거야? 감시가 아닙니다. 조사였습니다. 정아는 노트북을 닫았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수하면 가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부하신다면. 정아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든 모든 자료가 내일 오전 검찰에 전달됩니다. 승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승민이 정아에게 다가왔다. 당신, 정말 처음부터 이걸 위해 날 만난 거야? 정아는 남편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부탁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승혁과 미라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자수였다. 이틀 후 검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명문 출판그룹 총수 일가, 위조 문화재 유통 혐의로 구속. 정아는 변호사와 함께 피해 기관들을 찾아갔다. 위조품 목록을 제출하고 회사 자금으로 보상을 약속했다. 국립도서관장은 정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인께서 훌륭한 분을 남기셨습니다. 한 달 후 정아는 출판그룹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회사는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고 고서 기증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정아는 단상에 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3년간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아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다. 침묵은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말보다 증거가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걸 막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아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태곤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정아에게 자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났겠지. 고맙네. 그리고 승민이를 부탁하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마이너스 태곤 마이너스. 정아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증거와 결과가 이미 모든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이다. 1년이 흘렀다. 출판그룹 본사 18층 재단 이사장실. 정아는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엔 문화재청에서 보낸 감사패가 놓여 있었다.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공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정아는 빠르게 훑어보며 물었다. 위조 피해 보상 현황은 19개 기관 중 17곳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곳도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좋아요. 고서 검증 시스템 구축은 외부감정위원회 구성 완료했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은 다음 달 시범 운영 들어갑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어요. 비서가 나간 후 정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이너스. 오후 정아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 너머로 승혁이 들어왔다. 1년 만이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왜 왔어요? 정아는 서류 봉투를 유리창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승혁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합의서와 탄원서가 들어 있었다. 피해 기관들이 합의해줬어요. 전액 보상이 완료됐고 재발 방지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걸로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승혁은 서류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벌이 아니라 멈춤이었다고 하셨어요. 승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무능하다고 비웃었고, 알아요. 그런데 왜? 정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형님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승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소하시면 연락 주세요. 재단에서 문화재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강사로 모실 생각입니다. 실제 경험담만큼 좋은 교육은 없으니까요. 승혁은 놀란 눈으로 정아를 바라봤다. 정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면회실을 나갔다. 마이너스. 저녁 정아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승민과의 이혼은 6개월 전에 마무리됐다. 승민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정아는 단호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예요.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잖아. 알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승민은 울었다. 정아도 울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혼 후 정아는 본가를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책상과 책장, 그리고 노트북 하나면 충분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정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책상 위엔 5권의 검은 노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3년간의 기록. 정아는 첫 번째 노트를 펼쳤다. 임무 시작일 2022년 4월 12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임무 종료일 2024년 2월 8일. 결과 증거 확보 완료. 범죄 중단. 피해 보상 진행 중. 정아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추가했다. 소감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책장에 꽂았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재단 전체 회의가 열렸다. 직원 5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정아는 단상에 섰다. 1년 전 기자회견 때와 달리 이젠 떨림이 없었다. 오늘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문화재 위조 감별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감정사 양성, 유통 투명성 강화,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우리가 겪은 실패를 다른 곳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한 신입 직원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3년간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 그렇게 오래 참을 자신이 없어서요. 정아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다. 참은 게 아니었어요. 준비했던 거죠. 준비요? 말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정확하게 단 한 번만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아는 태곤의 묘소를 찾았다. 조용한 추모공원, 그의 묘비 앞에 국화한 다발을 놓았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정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피해 보상 거의 끝났어요. 재단도 정상화됐고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승혁 씨와 미란 씨는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소하면 다시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승민 씨한테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다만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증거, 행동, 결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정아는 묘비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2년 후 문화재 위조 감별교육센터 개소식. 정아는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3년간 침묵하셨던 며느리에서 이제 문화재 보호의 상징이 되셨는데요. 정아는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침묵은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도. 그럼 지금은? 정아는 작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와 결과가 이미 모든 이야기를 끝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정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다음 일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증거가, 결과가 그녀의 삶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